제3편 데칸의 수도 상도, 주석의 산두, 원주의 여름 수도인 상도를 가리키며 영국의 시인 콜리지가 말한 자나두이기도 하다. 내몽골 초원의 개평부에 건설된 인공도시였지만 지금은 성벽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평과 개경은 동일한 지명입니다. 자, 몽골이 등장한 이후의 중요한 연표들을 정리해 봅시다. 1232년 몽골이 고려 침공 시작. 고려 무신 정권의 최후 수도를 개봉해서 강화로 전도. 33년 금나라 개봉 함나. 이후 몽골의 무신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던 개봉 제함나. 34년 금나라 멸망. 59년 카라코름에서 아리크부케 데칸으로 주기. 카라코름은 관중입니다. 60년 개풍부 개봉해서 쿠빌라이 데칸으로 주기. 쿠빌라이가 정권 장악. 70년 몽골 개평부에서 북경의 대도로 전도. 70년 몽골의 북경의 대도로 전도하고 나서 고려의 황제가 신시계텐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개봉 개경으로 전도. 전도 이후 명칭이 개경이 됩니다. 71년 개봉 개경에서 고려의 원나라가 개국되는 것입니다. 76년 남성의 수도 이만 함나. 삼별주의 잔류세력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고려의 원정이 원지역인 강화평양을 기반으로 무신 정권을 종식시키고 강화인 평양에서 천주가 있었던 개봉의 개경으로 전도해서 새로이 나라를 개국하니 그것이 역사 속의 원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상기의 동선이 보이십니까? 몽골이 고려의 수도 개경, 개봉을 지키고 있다가 강화의 무신 정권이 종결되고 고려의 황제가 권위를 되찾자마자 몽골은 관중의 북경 대도로 전도하고 바로 고려의 황제가 천주가 있었던 개봉, 개경으로 전도해서 황제국 원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자, 상기에서 몽골의 수도를 압축하면 관중의 카라코름, 상도인 개평부인 개봉, 개경과 북경대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안한 얘기이지만 카라코름이 관중의 북경인 대도였습니다. 상도란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로 이곳이 황도가 있었던 제후고 송나라가 있었던 개봉, 개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도를 개평부인 개봉, 개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지명들이 술술 풀리고 있습니다. 상도를 또한 쿠빌라이 칸의 여름 수도인 하도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주, 하왕, 창산, 창성, 하성, 하산, 비사벌이라고 합니다. 하성이란 이곳이 한나라가 건국된 곳이며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샤카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성씨는 창녕 단번으로 성도에서 성씨가 개출되는 것은 성씨족부의 기본 원칙으로 창녕은 또한 성도인 발해가 있었던 비당금자의 금도의 지명이기도 합니다. 상도란 이곳이 위신, 상국이라는 의미로 천하의 중심 천주와 사망에 계셨던 황도로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위윗의 상국, 상도라고 칭했던 것입니다. 이곳 상도가 바로 개평부, 개봉부이고 발해의 수도 중기용 현덕부와 상경 용천부가 있었으며 이곳이 명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의 봉지 명땅으로 그래서 개평부를 개명부라고도 했습니다. 이 개명부의 지명이 카이밍푸였습니다. 대도, 몽골의 초기 수도 카라코름이 대도로 1270년 쿠빌라이 칸이 전도한 대도의 지명을 또한 밝혀봅시다. 우선 몽골의 주둔한 대도를 살펴봅시다.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자신의 도읍인 깜발록에 오면 그는 제일 커다란 궁전에서 3일간만 머물 뿐 그 이상은 머물지 않는다. 동방견문록에서 폴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도를 결단코 대도라고 부르지 않고 깜발록이라고만 부릅니다. 단 한 번의 예의가 있는데 깜발록 군주의 도시라는 이름의 거대하고 훌륭한 옛 도시가 있었다. 데칸은 그 캄발룩의 옆에다가 이 도시를 대도를 건설하도록 했다. 그 사이에는 단지 강인 게도화가 하나 있을 뿐인데 그는 모든 사람들을 그 옛 도시로부터 새로 지은 도시로 이주하도록 하고 그것을 타이도인 대도라고 불렀다. 옛 도시인 깜발룩의 강 건너편에 장군부를 건설했는데 폴로는 이것을 신도시라 하고 대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도시에는 도성의 내부와 외부에 굉장히 많은 가옥과 주민들이 있다. 여러분은 커다란 성문이 12개 있으며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큰지 어느 누구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보다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상인들이나 상사를 위해 그곳에 온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머무르는데 그 숫자도 엄청나게 많다. 그들은 대군주를 위해서
혹은 이 도시가 매우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장사나 다른 용무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온다. 상기에 등장하는 개도화가 개경, 개도에 흘렀던 하천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옛 도시가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고려이고 개도하에 넘어가 몽골이 주둔했던 관중의 신도시 신안이 대도였던 것입니다. 개경을 왜 군주의 도시 간발록이라고 했는가 하면 개성의 군명이 황도였습니다. 천하의 중심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과 사망에 계셨던 곳으로 그래서 군주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경상도 대구의 군명을 달구화 달성이라고 합니다. 대구와 대도는 동일한 점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대구를 달성이라고 합니다. 화성의 팔달과 동일한 말로 이곳 관중이 몽골이 주둔했던 대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수도 개경과 궤도와 너머의 몽골의 수도 대도를 신증동궁 여지승남에서 찾아봅시다. 몽골은 대도를 또한 신도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송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조선의 수도 한양을 또한 신도라고 했으며 이곳을 또한 서울에 있었던 산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대도의 지명은 서울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대도의 신도시를 또한 새바르간이라고도 합니다. 새바르간이란 새발금으로 신도 신안입니다. 처음 역사를 시작할 때는 모든 지명들이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난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꼬이고 꼬인 보일까 말까한 그 틈으로 실오락이 하나를 끄집어내고 계속 끌어내면서 드디어 초롱성같이 꼬였던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실타래를 풀어 헤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얀의 반란, 동방견문록 제3편 데카나의 수도에서 인용한다. 나얀의 반란과 그에 대한 쿠빌라이의 정보를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쿠빌라이가 지방 주동군이 아니고 대도 깜발록 주의 열흘거리의 군대 소집, 36만의 기병과 10만의 보병, 그가 소집한 이가 26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에 이렇게 해서 데카니 전투에서 승리하자 모든 병사들과 신하들이 와서 복속했다. 내가 그 네 지방의 이름들을 말해주겠다. 조르차, 카울리, 바르스쿨, 시킨, 팅주였다. 쿠빌라이의 나얀 반란 진압 후에 복속된 4개의 지명의 비밀을 밝히면 고려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조르차, 조르차는 차르찬이며 주르첸인 여진으로 관중의 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카울리, 주석의 카울리는 고려의 중국식 발음을 옮긴 곳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의 수도는 개경입니다. 바르스쿨, 주석의 투르코로 발스콜 혹은 몽골어로 바르스콜을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르스콜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봅시다. 바그라시쿨은 바그라시 호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보스팅 호라고 부르고 보스팅 호수의 서쪽 입구의 지명이 부후, 즉 바코입니다. 바르스쿨은 박달인 박퇴 호수 바코입니다. 시킨 팅주, 주석의 이 지명은 확인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자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킨이란 바로 서경입니다. 그러면 서경인 평양이 천주가 있었던 개경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지리지를 통해 밝혀봅시다. 신중동궁 여지승남의 평양부의 진산은 부의 북쪽 오리에 있는 금수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모란봉은 대동강 기슭에 있는 명산으로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해 천하 제일강산 즉 금수산이라고 하였다. 산의 생김새가 마치 모란꽃 같다고 하여 모란봉이라 부르게 되었는데 모란봉은 남북으로 길게 놓여 있다. 대동강 동쪽 기슭은 깎아지른 듯한 벼랑인데 오란 세월 동안 대동강물에 부딪혀 이루어진 정류벽이다. 그리고 그 맞은편으로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거의 남북 방향으로 능라도가 길게 가로놓여 있다. 평양의 맞은편에 있었던 능라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을 능라, 길주, 복주, 창녕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창녕의 군명을 하성, 하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안동의 군명이 능라와 창녕으로 창녕의 군명 하성이란 하나라가 건국된 신시계천의 무대 전주가 있었던 샤카의 땅으로 평양의 대동강 넘어 넓게 펼쳐진 능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개경 서울의 안동이었던 것입니다. 북경, 몽골의 수도 대도를 또한 북경이라고 합니다. 한양 장안의 중심 관중지역을 북경 대도라고
합니다. 북경이란 북중에 있는 서울이 아닙니다. 북경은 경도인 서울의 북부 지역입니다. 아래한 X는 경도인 서울의 중부, 서부, 남부, 동부, 북부가 우리의 지명 중경, 서경, 남경, 동경, 북경인 것을 이미 우리의 지리지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은 모두 경도인 서울에 위치되어야 맞습니다. 경도인 서울은 신시개천이 일어난 오직 하나뿐인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중경,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은 어떻게 위치되어 있는가요? 이렇게 우리의 역사와 지명들이 갈갈이 찢겨 위치되어 있는 것입니다.